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정말 내일 시험을 봐요? 아니면 시험 보러 갈 때 뭐 들고 가야 돼요, 선생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가기 직전에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한 달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해오시면 되게 많은 양들의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내가 뭘 봐야 되지? 막 미친 듯이 또 벼락치기처럼 공부해서 되는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HSK는 뭐 내신보다는 보통 수능 쪽에 좀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외워서 내신처럼 막 이게 시험에 나와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풀이 전략이나 문제 유형이나 출제 의도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뭘 봐야 될지 막 성어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호응관계 막 그 단어 외운 거 막 들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전략이 있기 때문에 듣기에선 내가 뭐가 중요했었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독해는 각각의 파트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장터에 나갈 때 막 뭐 이거 챙겼어 안 챙겼어가 아니라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당장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내가 봐야 돼 각 파트별 중요한 핵심 전략을 한 줄로 좀 길지 않게 군더더기 다 빼고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알아보는 HSK 5급 각 영역 전략 팁을 보면요. 듣기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해요. 듣기는 HSK 5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화체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뒤에 부분에서 대화가 길어지면서 나중에 단문 듣기까지 가죠. 6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5급이 앞에 부분은 이제 대화는 뭐 3급, 4급에서 계속 했던 거니까 이제 상황별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잘 맞춰서 어려운 문제 조금 안 넘어가게 속임수만 안 넘어가게 공부하시면 되지만 좀 대화가 길어지고 단문 길어지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멘붕이 와요. 5급이면 막 중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막 오래 살아서 내가 막 편하게 중국어를 들을 상황도 아닌데 듣기는 어렵잖아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영역의 어떤 부분이 됐던 간에 한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기 먼저, 소리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을 쭉 듣고 나서 질문 나올 때 그래 보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건 알아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푸는 거죠. 사실상은 듣기는 보기를 먼저 보고 이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가야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도 뭐 50% 이상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답 나오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미리 봐요. 보기에서 내가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있네? 그럼 여기서 뭐 하나는 나올 거 아니야. 보기에 소리를 신경 쓰면서 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분이든 뒤에 단문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단문 듣기 버리세요. 막 힘들어해요. 아니에요. 보기만 보고 소리에 온통 집중. 이게 얘가 어디 간대. 그래서 뭐를 먹었대가 아니라 보기 보고 이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소리 다 신경 이렇게 들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문 먼저 한번 볼게요. 쫑송리우 설령 쩡을 못 읽더라도 송리우를 보고 송리우가 나오나 이렇게 들으라고요. 免费品尝酒 이렇게 하면 免费는 알잖아요. 지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免费品尝酒 공짜로 술을 맛보는 건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야 돼요. 全被喝光了를 읽을 수 있잖아요. 被喝光了 다 마셔졌는지. 故意고의적으로 把酒 마지우 읽을 수 있고요. 나판 자체가 뒤집어 엎다라는 하나의 단어의 뜻을 몰라도 엎어지다라는 그래도 나 아시죠? 판이 번역할 때 판이의 판차잖아요. 그럼 나판 자체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고의적으로 술을 엎질렀다라는 걸 해석을 못해도 마지오 나판이 나오나? 꼬이가 나오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는 사실상 전략, 단어 다 뒤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를 보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뭐라고 쭉 나와요. 단문 듣기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뭐라고 앞에 한참 얘기를 해요. 就是이건 말이야 해놓고 一个工作人员突然想到一个办法好办法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대 라고 알아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네 가지 정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없어. 把他故意把一瓶茅台酒打翻，茅台酒酒故意打翻，이 문제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앞에 지문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단문 듣기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보기, 소리, 그 보기도 단어 모르겠어. 아는 단어만이라도. 꼬이라도 들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는 사실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듣기는 듣는 자세가 사실 시험의 전체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기, 소리. 독해 넘어갑니다. 독해를 볼게요. 독해는 무조건 시간 안에 풀자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무조건 시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 다 좋아.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이게 중요했지. 그것도 다 좋지만 독해 시험을 보기 직전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시간 안에 풀자. 무조건 시간 안에 풀어야 돼. 그리고 이거 너무 한 문제 갖고 오래 붙들고 있지 말자. 특히나 뒤에 독해 3으로 갈수록 이거 갖다가 시간 오래 걸리면 지문 하나에서 문제 여러 개 날리니까 안 돼 라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생각 없이 독해 보지 마세요. 무조건 난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줄 전략을 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내용 같은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정규에 꼬오고 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략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이제 보기 직전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독해 부분을 한 줄 말고 조금 제대로 조금 독해를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2021년 12월 강의, 그러니까 바로 전달이죠. 전달 대비 특강에 제가 1년간 진행했던 그 독해를 총정리를 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했거든요. 조금 더 깊게 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 자료를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머릿속에 짝꿍. 맞아, 독해 1부분은 괄호 넣기지만 핵심은 이 괄호의 짝꿍을 찾아서 아, 얘가 있으니까 이걸 골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다. 독해 1부분은 무조건 짝꿍. 그렇죠? 그래서 수어랑 목적어가 짝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엄한 데서 다른 데 읽고 문제 풀지 마시고요. 수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어를 찾아서 고셔야 돼요. 아, 먹는 게 나오네? 그러면 먹다라는 동사를 넣어야지 가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안 되겠네. 이거 속어도 가능하니까요.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앞이나 뒤에 빈칸을 뚫어 넣으면 더 앞에 걸 보면 대충 더 뒤에 뭐가 올지 알 수 있어요. 더 뒤에 걸 보면 앞에 뭐가 올지 알 수 있고, 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정이 나오면 꾸어가 나오고 이직 나오면 러 나오고 건번 나오면 뿌 나온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배우셨을 건데 이런 포인트들을 이 내용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독해 부분은 짝꿍 찾자. 호응관계 찾자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자는 거죠. 보기 먼저 읽어야 됩니다. 독해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보기 읽고 치고 가셔야 됩니다. 듣기랑 비슷해요. 내용은 다 언제 읽어요?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 꼼꼼하게 해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 내용이 나오나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보기에서 같은 게 같이 생긴 것만 가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3부분은요. 문제를 파악하시고 지문, 해당 문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지문이 먼저 떡하니 나와 있다고 지문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읽고 지문 읽다 문제 키워드가 나오면 더 이상 읽지 말고 보기 읽고 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 패턴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12월 강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라서 문제 읽고 지문에서 키워드 찾는 다음에 키워드 찾자마자 보기, 그 해당 문제 보기 보면서 걔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보기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가보도록 할게요. 쓰기는 주술목에 신경을 쓰자. 이게 메인 타이틀이에요. 배열하기도 주어, 수로, 목적어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주어 앞에 관용어 붙고 수로 앞에 부사어 붙고 목적 앞에 관용어 붙고 바자랑 빼이자도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개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사구라서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술목에서 사이드로 껴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때 일단 주술목의 근간을 잘 잡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수로 목적어부터 찾습니다. 주어 찾지 마세요. 문제 절대로 주어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수로 찾고 목적어 찾으셔야 된다는 거. 말을 할 때에 사실상은 주어로 시작을 하니까 주어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지만 주어나 목적어가 둘 다 명사일 수 있어서 뭐가 주어인지는 섣불리 판단을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로 먼저 찾고 간데 그러면 학교가 나오겠네. 그치? 다른 게 여기 주어로 나오고 목적어는 학교가 주어가 아니겠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로 찾고
찍고 목적어 찾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개사구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5급에서 중요한 건 개사구의 위치가, 개사구는 사실상 자, 집에서 밥을 먹는다면 짜이지야 추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 먹는 게 먼저예요? 집에 있는 게 먼저예요? 집에 있는 게 먼저예요. 개사구도 사실은 수로에 가깝거든요. 전화를 걸 때도 너를 정해놓고 전화를 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예문을 들었냐면 我也会给你打电话를 외우세요. 我也会给你打电话. 그러면 我也 이게 쉽잖아요. 나 너한테 전화할 거야. 왜냐면 주어 다음에 예, 부사 나오고 회,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개인이 개사 나오고 나電話 수로 목적어구나. 我也会给你打电话를 외워놓으시면 걔를 적어놓고 비슷하게 내가 주술목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해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쓰기 1부분이고요. 쓰기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아무래도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 장문도 그렇고요. 제시어 장문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무조건 제시어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제시어 공부하시는 건 물론 좋아요. 하지만 5개 중에서 공부했던 게 다 나오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림 장문도 사실 어떻게 그림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내가 뭐 했고 그 그림상에 있는 주인공을 나로 삼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도 내가 이야기해. 거기에다가 좀 문장을 붙이는 거죠. 내가 친구와 이야기를 해. 내가 친구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만약에 제시어의 경우에는 명사가 나오면 주어나 목적어로 만드시고요. 그죠? 뭐 찌호해가 명사잖아요. 그럼 이제 목적어로 만들면 어울리는 동사 찾으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어로 만들어서 어울리는 목적어 찾으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그냥 정도부사 쓰시면 돼요. 제시어 중에서 형용사가 있으면 정 모르겠어요. 그러면 헌 쓰고 개를 쓰세요. 이게 단어를 모른다고 아예 안 쓰고 포기하고 아는 단어만 쓰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이걸 형용사로 추정이 되면 그냥 헌을 쓰고 명사로 추정이 되면 얘는 주어를 써서 뒤에 동사, 목적어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고 뭐라도 쓰시잖아요. 정상 참작을 해줘요. 점수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2달간 공부하셨던 단어를 다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는 내가 무조건 주어, 수로, 목적어를 만들어서 이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문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를 넣어서 무조건 내가 써보자. 그러면 생각보다 그 단어를 이해 못하는데도 점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구조에 대해서 고민은 했구나. 문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각각의 어떤 역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장을 이용해서 주어, 수로, 목적어를 무조건 만들고 보자. 그런 문장 몇 개 쓰면 80자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독해, 쓰기를 쭉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한 1, 20분 동안에 정리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시험 보러 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일목요연하게 듣기, 독해, 쓰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보시는 게 사실 시험 전날 혹은 당일날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중구난방 흩어져 있던 것들을 가지를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이 맥락을 가지고 문제 푸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